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참 폭염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생활하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좀 내린다고 해갖고요. 기온이 24에서 30도로 좀 낮은 편이라 활동하기 쉬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가지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세계 경제는 L자형. 두 번째,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세 번째, 코스피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폭락 상황. 네 번째, 알리바바 기업 상황. 다섯 번째, 수소경제 관련 기업. 여섯 번째, 중국의 가장 오래된 샨샤댐이 물폭탄 맞고 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2021년 세계 경제 L자 전망을 예측한다. 자, 올해는 보니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아마 10년 주기설이라도 맞을까요? 2020년 금융 리스크가 크다고 연초에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2월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연속이 오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뭐 지금 항공 운항을 재개한다 또 멈췄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관련 기업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8월 19일에 발표한 6월 데이터를 보니까요, 상품 교역 지수가 84.5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품 교역 지수는 세계 상품 무역의 동향을 나타낸 수치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은 상황이 안 좋은 걸 의미합니다. 근데 뭐 올해 84.5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았었죠. 100 이상이었는데 2018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해갖고 그 후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2019년 3월 이후에는 지수가 100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올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있다 보니까 지수는 가파르게 지금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뭐 역사적인 하락을 계속 기록하다가요. 이제 3분기에는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즉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3분기, 4분기도 모르니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예측 불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2021년 V자형으로 이제 반등을 해갖고 기대를 했지만은 사실 경제, 무역, 의료 위기,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기 침체형, 저성장형의 L자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한 국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글로벌 국가들이 다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올해 진짜 1년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탑10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제 이제 주식 종가를 보니까요, 3년 동안 코스피 2위 자리를 냈던 SK 하이닉스가 3위로 내려앉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해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20날 코스피 지수는요, 뭐 2, 3% 떨어진 마이너스 86포인트 떨어져 갖고 2274로 급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급락했죠. 코스닥도 뭐 800선을 갖다가 무너져서 마이너스 27이라 791, 800선이 붕괴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8월 13일 날이 2437로 진짜 코스피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2200선 시작했고 8월 5일 2300, 8월 11일 날 2400 했는데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업들 보니까 1위 삼성전자 330조 원,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 52조 5350억. 자, 3위로 내려간 SK 하이닉스 52조 2706억. 그 다음에 4위 네이버가 50조 원, LG화학 47조, 셀트리온 41조, 삼성전자 우대 39조, 현대차 33조, 카카오 32조,
12회 삼성 SDI가 28조에 어제 마감한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뭐 3년 만에 코스피도 내려앉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에도 호재가 좀 줄어서요. 주로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였던 디램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하이닉스는 뭐예요? 중국 기업하고의 비즈니스 중에 한 4분의 1을 지금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의 제재로 해서 화웨이를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이 악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언택트 산업은 약진하지만은 화웨이하고 연관된 SK 하이닉스 이쪽의 공급망 관련해 갖고는 지금 물량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이나 낸시 플래시 이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약세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램이나 고정 거래 가격 우리가 DDR4 D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전월 대비 데이터를 보니까 5.44포인트 하락해 갖고 3.13달러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10위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급등한 기업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시가총액 50조 원 됐고요. 카카오가 32조로 지금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이버에 제가 한번 주식을 보니까 한 11만 원 전후 18만 원 하다가 거의 19년에 비해서는 3배, 올해 20년에 비해서는 1.5에서 2배 정도 진짜 네이버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요.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15만 원이 30만 원 좀 넘어섰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지금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카카오가 10위 안에 들면서 아주 그냥 지금 신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폭락상. 제가 한 지난주인가 그때는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2,500원 달려갈까 했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있는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따라서 결국은 코스피의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에 4조 5천억의 매물이 폭탄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연기금이 한 2조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증시는 뭐 이제 2,400 왔다가 2,200 떨어졌지만 여러분도 한번 올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올해 이제 2월 3월 할 때 코스피가 뭐 1,500까지 떨어지다가 그 방어노선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400이면 900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등 그 다음에 급 3승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상황도 보니까 계속 지금 뭐 주식이나 이게 이제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고르기 급등 급락을 갖다가 지금 되풀이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알리바바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알리바바 기업 상황, 기업을 한번 좀 정리해 제가 해보니까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2014년 9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했고요. 뭐 여기 회장은 장융이 이제 알리바바 회장이죠. 마인이 물러나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작년이네요. 장융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입니다. 839조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출액은 2019년 3월 기준에 보니까 63조 원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는 163조 원, 종업원은 11만 6,519명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 대상으로 한 게 화웨이, 틱톡, 지금 텐센트 이렇게 이제 중국의 큰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알리바바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영향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매출이 1,537억 위안이라 그래갖고 우리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26조 원의 지금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4%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476억으로 약 100, 그러니까 24% 성장해서 8조 원의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예상했던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보다 지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 상태로 가면은 알리바바 연매출 한 100조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가치는 뭐 알리바바도 계속 크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주식 상장했을 때는 24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배? 240조에 거의
3.5배 이상의 되는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미국 정부에 의한 중국 거대 기업의 제재 대상이 계속 확산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될까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들 수출 시장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테슬라의 주가가 뭐 엄청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차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수소 경제 시대입니다. 올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뭐 엄청나게 급등해 갔고요. 어제 8월 20일 보니까 2011달러로 맞췄고 3,748억 달러로 445조 원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어제가 330조니까 삼성보다도 1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도 중요하지만은 수소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경제 시대에 수소의 모빌리티에 축이 되는 연료 전지 충전 시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트럭, 선박, 드론 등장으로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수소는 이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갈되는 화석 연료를 갖다가 보관하면서 차세대 청정의 에너지원으로 지금 급부상하는 게 수소에 관련된 경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에 관련해서 소재를 갖다 국산화를 갖다 우리나라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잘 해놓으면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 관련 기업 현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니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제조를 시작했고요. 2030년까지 50만 대를 갖다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2021년 수소 연료 전지 생산 능력을 기존의 2배인 2만 대로 지금 증산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기업으로서 수소 고압 저장 등 다양한 용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미코는요. 연료 전지 셀, 스택, 시스템 등을 갖다가 자체 생산해서 설비를 좀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소차에 관련된 관심도 많고 친환경적인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는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요. 올해 참 몇 달 동안에 보니까 태풍 집중호우 영향권에 따라서 중국이 피해 많이 받고 또 일본도 많이 보고 또 최근에 이제 7월달 뭐 6월부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6월, 7월, 8월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진짜 집중호우나 폭우에 의해서 진짜 남부지방, 중부지방, 강원도지방에서 그냥 큰 피해가 지금도 이제 심각한 게 지금 잔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다 이제 이번 주부터 폭염이 시작되는데 요즘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보통 9월, 10월까지 태풍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으로 올해는 집중호우 폭우로 해서 자연재해가 너무 많은 해가 됐고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댐이 있지 않습니까? 샨샤댐. 후베이성에 있는 샨샤댐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뭐 역대 최악의 물폭탄을 받아갔고요. 8월 20날 뭐 초당 7만 6천 톤급을 갖다 물이 이제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을 또 빼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샨샤댐이 건설해갖고 근데 어느 정도 안전 수위까지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물이 그냥 벙랑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 심각한 거죠. 이제 상류는 그렇지만 하류까지가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범람 위험을 좀 낮춰야 되는 수위 조절의 상태가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장에 올해 5번째 홍수가 지금 와갖고 전날 충칭을 강타해갖고 뭐 26만 명의 수재민과 2만명의 지금 상점이 침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981년도에 홍수 당시에도 수위가 한 191.4까지 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200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95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7호 태풍이 또 히고스가 또 지금 진행해갖고 와갖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지만은 지금 계속 1년에 한 태풍이 제가 볼 때 한 20개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그냥 한국 일본 30년 활동하면서 일본에서도 오랜 동안 살아보니까 항상 보면 20개 태풍 중에 15개는 어디로 간다? 일본을 강타합니다. 오키나와 큐슈 강타하고요. 나머지 5개 전원 중국을 강타하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잘 해서 우리는 피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2개나 3개의 큰 걸 강타해서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풍과 자연재해 집중호우에 인해서 피해는 앞으로 계속 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도록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관련돼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살지만은 이런 예측 불허한 이런 상태가 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갖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주면서 그 배려와 존중으로 같이 가는 생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 30년 경험하면서 가장 저는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더불어 사는 세상 77억 명이 같이 이제 지구촌에 살지만은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한 주인공이 오늘도 하루하루 각자 생활하면서 더불어 이제 그래도 이게 코로나 상태이지만은 더불어 이제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자기의 가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주의 피로를 좀 잘 푸시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철이 박사 통통통은 매주 월요일 날 시리즈 유통, 물류통, 소비통, 글로벌통 진행하고요. 8월 달부터 시작한 글로벌 세상 알려주는 남자,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화수목금 진행됩니다. 제가 이제 12번에 걸쳐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아침 생활 리듬을 지금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생활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한 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누르신 분은 좀 쿡쿡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